언니, 내 얼굴에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두 자매. 부잣집 부부가 입양하러 왔을 때 선택받은 건 예쁘고 착한 동생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언니 지연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 얼굴을 칼로 그어 흉터를 냈고 그 자리를 빼앗아 부잣집 딸이 됐죠. 수연은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버려져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언니 집 오빠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바로 흉터 입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을 몰아내려고 퍼뜨린 거짓 남자관계 소문부터 사기꾼 고용에 만든 허위 진술서, 브레이크 끊어 일으킨 교통사고 살인 미수, 법정에서 폭로된 입양 바꿔치기 진실까지 20년간 부잣집 딸 행세하던 언니가 경찰에 끌려가고 흉터 입은 동생이 진짜 상속녀로 인정받는 통쾌한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연은 보육원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수연은 8살이었고 언니 지연은 10살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1년 전 이곳에 맡겨졌어요.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매를 보육원 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떠나며 흘린 눈물과 돌아서는 뒷모습을요. 언니 지연이 수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또 엄마 생각해? 아니에요, 언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동생과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늘 무언가를 탐하는 표정이었죠. 보육원 선생님들은 수연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연이 착하고 순했기 때문이에요. 지연은 그게 싫었어요. 동생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질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았어요. 애들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누구세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부부님이야. 너희 중 한 명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대.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술렁거렸어요. 지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회였어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자신이 선택받아야 한다고요. 수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입양이 뭔지 잘 몰랐지만 언니가 긴장한 모습을 보니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부잣집 부부가 보육원에 도착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부부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여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는 천천히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지연은 최대한 밝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어머, 활발한 아이네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수연이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저 아이는 누구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수연이에요. 지연이 동생이고요. 원장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수연아, 이리 와봐. 여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다가갔어요. 여자는 수연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맑은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거든요. 순하고 착해 보였어요. 안녕, 수연아. 이름이 참 예쁘다. 감사해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마음이 통한 것 같았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수연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원장 선생님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수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부부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우리랑 함께 살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자. 수연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동생이 선택받는 거죠? 자기가 먼저 다가갔는데 왜 수연인 거죠? 지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부가 수연 대신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까? 지연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양 절차를 밟기 전 마지막 면담이 있었어요. 부부는 수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새 옷을 입고 부부를 기다렸어요. 설레면서도 불안했죠. 지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지연은 수연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다른 아이들은 이미 식당에 가 있었어요. 지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커터칼이었어요. 며칠 전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수연아. 지연이 동생을 불렀어요. 네, 언니. 수연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연의 왼쪽 뺨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쳤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수연은 뺨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지연은 칼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수연은 예쁘지 않을 테니까요. 부부가 흉터난 아이를 원할 리 없었으니까요. 보육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달려와 수연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부부도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본 여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부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소. 여보, 하지만 아이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부부는 결국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수연은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며칠 뒤 부부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연을 선택했어요. 지연은 활발하고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원장 선생님은 조금 의아했지만 부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지연아, 축하한다.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수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니가 고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요. 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연은 뺨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언니에게 배신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양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보육원에서 성장했고 18이 되자 홀로 세상으로 나가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연은 부잣집 딸로 자랐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는 지연을 아꼈고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지연은 그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연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죠. 가끔 떠오를 때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30이 됐고 수연은 28이 됐어요.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요. 지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쇼핑을 즐기는 날이었어요. 부잣집 딸로 자란 지연은 돈 걱정 없이 살았죠.
카드를 긁으며 원하는 걸 샀고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지연의 인생은 화려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연아, 쇼핑 많이 했구나. 네, 엄마. 이번 시즌 신상품 나왔더라고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양어머니는 지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입양한 사실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지연은 똑똑하고 활발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아직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지연아, 내 오빠 요즘 어때? 오빠요? 요즘 이상하게 자주 외출하던데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닐까? 어머니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오빠가 말을 안 해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32살의 민호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인정받고 있었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저녁 먹어. 네, 엄마. 민호는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일 때문이야. 민호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일?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지연은 오빠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들켰네.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어머니와 지연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정말? 누군데? 어떤 여자야? 어머니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궁금했습니다. 오빠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재벌집 딸일까? 아니면 유명한 집안의 딸일까? 지연은 상상하며 기대했어요. 며칠 뒤 민호는 약속대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연과 부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연이에요. 민호가 밝게 말했어요. 지연은 얼굴을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그 동생 수연이었습니다. 수연도 지연을 봤어요. 수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에요.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 예쁜 아가씨네. 그런데 얼굴에 흉터가 어릴 때 다쳤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수연이 오빠의 여자친구인 거죠?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지연은 수연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수연은 지연의 시선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신이 나서 수연을 소개했어요. 수연이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 그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가끔 민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물었어요. 수연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어릴 때 잃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겠네. 어머니는 안타까워했어요. 지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수연이 보육원 이야기를 꺼낼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수연과 민호가 집을 나간 뒤 지연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이 오빠와 사귀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복수하려는 거겠죠. 지연은 두려웠습니다.
수연이 과거를 폭로하면 어떡하죠? 자신이 동생 얼굴에 흉터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 입양 자리를 빼앗은 게 밝혀지면, 지연은 결심했어요. 수연을 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다음 날 지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수연이라는 여자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데? 어머니가 물었어요. 얼굴에 흉터도 있고 보육원 출신이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니? 착하고 성실하면 됐지. 어머니는 수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지연은 초조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며칠 뒤 지연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지연아, 내 오빠 여자친구 생겼다며? 응, 근데 좀 그래. 지연이 말했습니다. 왜? 어떤 여자인데? 보육원 출신에. 얼굴에 흉터도 있어. 어머, 진짜? 친구들은 놀랐어요. 지연은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는데 남자 관계가 복잡했대. 뭐?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남자들이랑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 지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내 오빠가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야.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상류층 사회는 좁았으니까요. 며칠 만에 수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수연 씨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요, 엄마?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일을 어쩌나.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한테 속은 건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의 거짓말은 효과를 발휘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수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민호만이 수연을 믿었습니다. 엄마, 그런 소문 믿지 마세요. 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아,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가 퍼뜨린 건지 모르겠지만요. 민호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수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동생이 이 집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지연은 밤마다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연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빠가 수연을 떠날까? 지연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20년 전처럼 욕심과 질투가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퍼뜨린 소문도, 가족들의 달라진 태도도요. 하지만 수연은 침착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온 길이었으니까요. 민호만 믿어주면 충분했어요. 수연은 거울을 보며 뺨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언젠가 진실을 증명할 거예요.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매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사설 탐정이었어요. 지연은 며칠 전 이 사람을 고용했죠. 수연이라는 여자 조사 다 됐어요? 네,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어요. 지연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의 과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보육원 생활, 아르바이트 경력, 현재 카페 근무까지. 하지만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수연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더군요. 즉, 재미없네. 지연은 혀를 찼어요. 이 정도론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어요. 지연은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오래전부터 알던 사기꾼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죠. 접니다.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손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자에 대한 허위 진술서가 필요해요. 과거에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돈 때문에 남자들을 유혹했다는 내용으로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하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곧 수연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허위 진술서만 있으면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수연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며 밝게 웃었어요. 힘든 과거를 딛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민호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서로 마음이 통했죠. 퇴근 후 수연은 민호를 만났습니다. 둘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수연아, 우리 집 분위기 어땠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고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최근에 부모님이 좀 이상해. 너한테 이상한 소문 들었다고 하시더라. 알아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뭘 알아? 누가 소문 퍼뜨리는지도 알아요. 수연은 민호를 봤어요. 누군데? 누가 그런 짓을?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지연 씨요. 당신 동생. 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지연이가 그런 짓을 해? 너랑 무슨 관계라도 있어?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를 못마땅해 하시나 봐요. 말도 안 돼. 내가 지연이한테 따져볼게. 민호는 분노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만 믿어주면 돼요. 수연은 민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요. 수연은 민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은 약속한 서류를 받았어요. 사기꾼이 만든 허위 진술서였습니다. 내용은 치밀했어요. 수연이 보육원 시절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돈을 받고 남자들을 만났다는 거짓 증언이 담겨 있었죠. 진술자는 가짜 이름을 썼지만 보육원 직원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들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지연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연이에 대한 진술서예요. 보육원 직원이 작성한 거래요. 지연은 서류를 건넸어요. 부모님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사실이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 친구가 알아본 건데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한테.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오빠한테 말씀해야죠. 이런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지연은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민호도 불려왔습니다. 아들아, 앉아라. 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위 진술서를 민호 앞에 놓았어요. 이걸 봐라. 수연 씨에 대한 진술서다. 민호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보육원 직원이 직접 증언한 거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호는 소리쳤어요. 아들아, 진정해. 우리도 내 생각을 아는데.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니? 증거? 이딴 게 증거예요? 민호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호통을 쳤어요. 저는 수연이를 믿어요.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민호는 가족들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 웃고 있었죠.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그 여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왜요? 보육원 출신이라서요? 가난해서요?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거가 문제야. 어머니는 난처해했어요. 과거가 뭐가 문제예요? 수연이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민호야.
실례하겠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갔어요. 지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오빠와 부모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수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지연은 수연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연아.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네요, 언니.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언니라는 호칭이 귓가를 때렸죠. 뭐라고? 언니라고 했어요. 지연 언니. 수연은 담담하게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네, 알고 있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를 만난 것도 일부러였어? 우연이에요. 하지만 그가 언니 오빠인 걸 알았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복수하려고 온 거지? 복수요? 아니에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예요. 거짓말. 넌 분명 나를 망치려고. 언니가 저를 망쳤잖아요. 제 얼굴에 칼을 댄 건 언니예요. 수연은 뺨에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입양 기회를 빼앗은 것도 제 인생을 망친 것도 전부 언니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니는 제 얼굴에 칼을 그었어요. 8살짜리 동생 얼굴에요. 나도 살고 싶었어. 지연은 변명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희생시킨 거예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저는 민호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안 돼. 지연이 소리쳤어요. 넌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절대로. 왜요? 언니가 막을 권리 있어요? 난 이 집 딸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악을 썼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집 딸이었어요. 언니가 빼앗았을 뿐이죠.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닥쳐. 닥치라고. 지연은 커피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수연은 피했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언니, 진정하세요. 넌 원래 쓰레기야.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지연은 도끼 서린 눈으로 수연을 노려봤어요. 그건 언니 생각이에요.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기다려. 지연이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만약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난 가만히 안 있어. 지연은 협박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또 제 얼굴에 칼을 대실 건가요? 수연은 지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를 해칠 순 없어요. 수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죠. 수연이 진실을 폭로하면 어떡하죠? 자신이 동생을 해친 사실이 드러나면? 20년간 누려온 이 모든 게 무너지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수연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요. 영원히요. 며칠 뒤 지연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비소를 운영하는 남자였어요. 지연의 옛 친구였죠. 무슨 일로 날 찾았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부탁이 있어. 지연은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냈어요. 한 여자의 차 브레이크를 손봐줘. 사고가 나도록. 뭐? 그게 무슨? 1,000만 원 줄게. 아무도 모르게 해줘.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돈을 보며 고민했어요. 결국 탐욕이 이겼습니다. 알았어. 차 번호만 알려줘. 지연은 수연의 차 번호를 건넸어요. 수연은 최근 중고차를 한 대 샀거든요. 깨끗하게 처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남자는 돈을 챙겨 넣었습니다. 지연은 카페를 나서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수연이 사라지면 과거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며칠 뒤 수연은 차를 몰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도로는 한산했죠. 수연은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어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안 돼. 수연은 핸들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쿵! 큰 충격음과 함께 차가 멈췄어요. 수연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수연아. 민호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민호 씨. 수연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아? 많이 다쳤어? 민호는 수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살았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요? 민호는 의아했어요. 네, 차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연의 차는 얼마 전에 산 거였거든요. 고장이 난리 없었습니다. 차를 정밀 조사해 주세요. 네, 그럴 필요까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됐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겁니다. 이건 살인 미수예요. 경찰의 말에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민호는 수연을 봤어요. 수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연아, 혹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언니예요. 지연이가? 지연 언니가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 지연이가 너를?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수연은 민호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 씨,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걸요. 무슨 진실? 언니가 저한테 한 모든 것들을요. 수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거예요. 지연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수연의 교통사고 소식이 나왔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테니까요. 지연이 쌓아온 거짓말의 성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민호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이 자란 곳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원장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자상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수연이요? 아, 그 착한 아이. 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를 아세요? 물론이죠. 수연이는 여기서 자랐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혹시 수연이에 대한 안 좋은 기록이 있나요? 남자 관계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 관계요? 원장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혀 없어요. 수연이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죠. 정말요? 네, 확실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나요? 원장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민호는 안도했어요. 역시 수연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혹시 수연이랑 함께 있던 언니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지연이요. 지연이요?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 수연이 언니였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말하기 좀 그런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민호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이었어요. 부잣집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러 왔죠. 네. 처음에 그분들은 수연이를 선택했어요. 수연이가 착하고 예뻤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 얼굴에 상처가 생겼어요. 칼에 베인 상처였죠. 칼에요? 네,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죠. 원장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지연이를 의심했어요. 왜요? 그날 지연이가 복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연이가 다친 직후 지연이가 사라졌어요. 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부인했고요. 그래서요? 부부는 수연이 입양을 포기했어요.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니까요. 대신 지연이를 데려갔죠.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부부가 자신의 부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연은 자기 동생이었던 거죠. 혹시 그 부부가, 네, 아마 당신 부모님일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당신 가족이 된 거죠. 수연이 자리를 빼앗아서요. 민호는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누나가 수연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왜 수연을 없애려고 하는지요. 혹시 이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있나요? 물론이죠. 입양 서류가 다 남아 있어요. 원장 선생님은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선택된 아이는 수연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 지연이로 바뀌었죠. 민호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수연이를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복사해서 챙겼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증거가 생긴 거예요. 다음으로 민호는 사기꾼을 찾아냈습니다. 허위 진술서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냈죠. 당신이 수연 씨에 대한 허위 진술서를 만들었죠? 민호는 사기꾼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모르는데요. 사기꾼은 발뺌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민호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기꾼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자백하면 선처해드리죠. 아니면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민호는 단호했어요. 사기꾼은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가 시켰어요. 수연 씨를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진술서 내용은 전부 거짓이죠? 네, 다 지어낸 겁니다. 수연 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사기꾼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는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제 허위 진술서가 조작됐다는 증거도 확보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호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연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과 함께 정비소를 급습했습니다. 당신이 이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죠? 경찰이 물었어요. 정비소 주인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CCTV에 그가 수연의 차를 손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누가 시킨 겁니까? 지연이라는 여자요. 정비소 주인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받고 브레이크를 끄는 건가요? 네. 1,000만 원 받았어요. 정비소 주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살인 미수인 거 알고 있었죠? 경찰이 차갑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나가 정말로 수연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을요. 진술서 작성하시죠. 모든 걸 자백하세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정비소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보육원 기록, 허위 진술서 조작 증거, 교통사고 조작 증거까지요. 지연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준비가 된 거예요. 민호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다 찾았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연은 민호를 봤어요. 응,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보육원 기록, 허위 진술서 조작, 교통사고 조작까지. 민호는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진실을 밝히자. 민호는 수연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믿어주실까요? 믿게 만들 거야. 증거가 다 있잖아.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칠 뒤 수연은 퇴원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부모님과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아버지가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연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수연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앉아라, 수연 씨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니?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실이에요. 수연이에 대한, 그리고 누나에 대한 진실이요. 민호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보육원 입양 기록, 수연이 원래 선택받은 아이였다는 사실, 지연이 수연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증언까지요. 이게 사실이니?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전부 사실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지연은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누나. 민호는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허위 진술서 조작 증거예요. 누나가 사기꾼을 고용해서 수연이에 대한 거짓 증언을 만들었죠. 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교통사고 조작 증거입니다. 누나가 정비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수연이 차 브레이크를 끊게 했어요. 민호는 녹취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난 그냥, 왜 그런 짓을 했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망치려고 했어요. 지연은 변명했어요. 거짓말. 수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가 먼저 저를 망쳤잖아요. 수연은 일어나 지연을 마주했어요. 언니가 제 얼굴에 칼을 댔어요. 입양 기회를 빼앗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부잣집 딸로 호화롭게 살았죠. 그것도 모자라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지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흉터 때문에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알아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은 울먹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 돼요? 수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20년 동안 잘못된 아이를 키운 거였습니다. 진짜 입양하려던 아이는 수연이었는데 지연이 모든 걸 빼앗은 거예요. 지연아, 넌 어떻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해친 거니?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니? 아버지는 분노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지연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을 외면한 거죠. 수연 씨, 어머니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어머니는 수연을 껴안았어요. 원래는 당신을 딸로 맞아야 했는데, 미안해요. 수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도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많이 고생했구나. 수연은 처음으로 부모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진짜 가족의 품을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자신이 쌓아온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지연 씨,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살인 미수, 허위 사실 유포, 사기 방조. 죄목이 많네요. 안 돼. 제발. 지연은 애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호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지연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지연의 울부짖음이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였으니까요. 수연은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언니에 대한 미움, 슬픔, 그리고 안도감까지요. 이제 끝났어요. 민호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응, 드디어 끝났네요. 수연은 민호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도 다가와 수연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죄를 씻어내듯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지연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벽과 철창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20년 동안 누렸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첫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가 지연 앞에 앉았어요. 지연 씨, 모든 걸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연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보육원 기록, 사기꾼 진술, 정비소 주인 자백까지요.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살인 미수는 중죄입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수연이가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서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리요? 원래 수연 씨 자리였잖아요. 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수연은 민호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수연을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수연아, 아침 먹자. 어머니가 따뜻하게 불렀어요. 네, 어머니. 수연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많이 먹어야 해. 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수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응. 행복해.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죠. 부잣집 딸이 동생을 해친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피고인 지연,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미수, 허위 사실, 유포,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증인 신청합니다. 검사는 수연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친언니입니다. 수연이 대답했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어릴 때 제 얼굴에 칼로 상처를 냈습니다. 수연은 뺨에 흉터를 가리켰어요.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양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였어요. 원래 선택받은 건 저였거든요. 수연의 증언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 차 브레이크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원 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20년 전 입양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세요. 원래 선택된 아이는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상처가 생긴 후 지연으로 바뀌었죠. 원장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누가 수연에게 상처를 냈다고 보십니까? 지연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없었어요. 사기꾼과 정비소 주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지연에게 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자백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지연은 수연을 봤어요. 수연은 무표정하게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동생을 해친 겁니까? 판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어린 동생을 해치고 그 자리를 빼앗았으며 20년 후에는 살인까지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이었어요. 이에 피고인 지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지연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교도관에게 끌려갔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엄습했어요. 언니가 벌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민호가 수연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났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수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잊을 순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수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재판 결과가 보도됐어요. 사람들은 수연을 응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래도 행복 찾아서 다행이야. 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인과응보구나. 여론은 수연 편이었어요. 한편 교도소에 간 지연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벽만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연은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욕심 때문에 동생을 해쳤고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자유도 명예도요. 수연아, 미안해.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거죠. 수연아, 우리 딸 해줄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어? 내가 원래 우리 딸이었잖아. 어머니는 수연 손을 잡았어요.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야. 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민호도 웃으며 수연을 안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 응, 가족. 수연은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정식 입양 절차가 진행됐어요. 수연은 이제 법적으로도 이 집안의 딸이 됐습니다. 축하해, 딸. 아버지가 서류를 건네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수연은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20년 만에 얻은 행복이었죠. 그날 밤 수연은 방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흉터가 보였어요. 예전엔 이 흉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흉터가 진실을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 수연은 흉터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돼? 응, 들어와. 민호가 들어와 수연을 안았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수연은 민호에게 기댔어요. 우리 결혼하자. 응? 수연은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결혼하자. 나랑. 민호는 진지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둘은 키스를 나눴어요. 행복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연과 민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은 하얀 장미로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수연은 드레스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뺨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증거였죠.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들어와 수연을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구나. 네, 정말 그래요. 수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도 들어왔어요. 우리 딸 신부가 되니까 더 예쁘네. 아버지. 수연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민호가 잘해줄 거야. 네, 알아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어요. 수연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걷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민호는 제단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는 민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수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주례가 식을 진행했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둘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약의 키스를 나누세요. 민호는 수연을 안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한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수연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수연은 의아해했습니다. 지연 씨가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요? 네, 결혼식에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요. 교도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연아, 결혼 축하해. 정말 진심이야. 언니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내 얼굴이 떠올라. 내가 칼을 휘두르던 그 순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았을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겠지.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민호 씨가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아. 언니는 여기서 죗값을 치를게.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 지연.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수연은 편지를 접었어요. 언니 편지예요. 축하한다고. 그래. 민호는 수연을 안아줬습니다. 용서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거면 충분해. 한편 교도소의 지연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단순 노동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지연 씨, 면회 왔어요. 교도관이 불렀어요. 면회요? 지연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면회실로 가자 양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잘 지내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도 책임이 있어.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전부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지연은 울었어요. 그래도 넌 10년 동안 우리 딸이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전히 버릴 순 없더라. 엄마,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성실하게 지내라. 네, 그렇게 할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여기서 잘 지내고 나오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지연은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연은 중얼거렸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요? 제가 임신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 둘은 웃으며 기뻐했어요. 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생기는구나. 어머니는 수연 배를 쓰다듬었어요. 건강하게 낳아야 해. 네, 어머니. 수연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 아직 몰라요. 천천히 생각해요. 수연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수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힘내, 수연아. 민호는 수연 손을 꼭 잡았어요. 아, 수연은 진통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가 격려했어요. 으앙,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딸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우리 딸. 수연은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름은 지우로 할까요? 과거의 아픔을 지운다는 의미로요. 좋아. 지우. 좋은 이름이야. 민호는 아기 볼에 키스했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예요. 자신처럼 버려지거나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수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3살이 됐어요. 귀엽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가 수연에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우리 딸. 나 그림 그렸어. 지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엄마야? 응. 그리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지우는 신나게 설명했어요. 우리 지우 천재네. 수연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지연은 이제 복역 3년 차였어요. 7년이 더 남았습니다. 지연 씨, 편지 왔어요. 교도관이 편지를 건넸어요. 발신자는 수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언니에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우라는 딸이 있어요. 3살이에요. 정말 예쁘고 착해요. 언니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언니한테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움은 저를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언니도 그곳에서 잘 지내요. 언젠가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수연.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동생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위로가 됐어요. 수연아, 고마워.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더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됐습니다. 지연 씨,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교도관이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지연은 책을 읽고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출소 후를 대비한 거였어요. 나도 언젠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지연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흉터 너머의 행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네요. 저도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연은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보육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수연은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고 결국 행복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흉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수연은 자신의 뺨을 가리켰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청중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이런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지우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수연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호도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지우는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수연은 이 순간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보육원 복도에서 쓰러졌던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보, 고마워요. 수연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나도 내 덕분이야. 민호는 수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지우를 재운 후 수연은 발코니에 나왔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니 힘내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바랐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